안녕하세요. 독일 PM학교 트레이너 K입니다.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이 PM 말고요. 원래 하던 일이 너무 바빠서 짬이 좀 안 났어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한 달, 두 달째 지금 못 올렸다가 이제 올리게 되었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달까지 일을 하면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앞으로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도움을 주신 세 분, 안민식 한의학 박사님, 정국현 약사님, 안주희 영양사님 매우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오메가3 플러스 E입니다. E는 바로 비타민 E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메가3의 산패를 막기 위해서 추가된 영양 성분이죠. 오늘 다룰 내용은 기본편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을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오메가3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PM에서 만든 이 오메가3 플러스 E라는 것은 총 용량 한 병 기준으로 했을 때 50mg입니다.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50mg이면. 섭취 횟수가 1일 4회로 돼 있어요. 하루에 4번을 먹어야 돼요. 이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 독일에서는 1일 2회가 기준입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1일 4회로 바뀌었는데 뭐 이걸 많이 팔아먹으려고 바뀐 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오메가3가 독일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청 기준을 따른 거예요. PM에서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식약청 기준의 오메가3의 권장량은 1일 4회를 먹어야만 돼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1회당 입에다가 또는 뭐 잔에다가 35방울 먹잖아요. 이 35방울의 양이 1.67mg이거든요. 그러면 50mg을 나눠보면 좀 더 자세히 양이 나오잖아요. 50mg를 35방울로, 즉 1.67mg으로 나눠보면 30회 먹을 분량이에요. 하루에 한 번 먹으면 한 달을 먹는다는 얘기고 하루에 2번씩 먹었을 경우에는 보름 만에 먹는다는 얘기고요. 권장량대로 하루에 4번을 먹게 되면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정확히 7일 먹고 2회 분량이 나옵니다. 7일 하고도 2회 분량이죠. 이렇게 먹게 되면 한 달에 4병이 필요한 거죠.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청 기준이에요. 물의 양은 한번 섭취할 때 5에서 100ml 정도만 뭐 같이 타서 드셔도 되고 보통은 파워 칵테일과 같이 먹죠. 아니면 물이 없이 입에다 직접 떨어뜨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거는 뒤편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누시고요. 보관 방법은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오메가3는 또한 코엔자임 Q10 그리고 듀오 이 액상으로 된 세 가지 제품은 꼭 냉장 보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는 뚜껑을 즉시 바로 닫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1일 4회라고 되어 있는 이 권장량 있잖아요. 이게 최대 섭취량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일 4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섭취량이라는 거.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섭취 기간은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꾸준히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40대 이상이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섭취할 때는 저는 입에다 직접 투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로 드시는 경우라면 따뜻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로 드세요. 오메가3는 온도에 매우 민감해요. 산화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품에도 시원한 물이나 차가운 물에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섭취 시간은 오전, 오후 아무 때나 드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오전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은 제품이 바로 파워 칵테일과 젤슈츠인데요. 오전에 먹을 때는 파워 칵테일과 같이 먹고 오후에 먹을 때는 젤슈츠와 같이 먹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입안에 직접 떨어뜨린 다음에 파워 칵테일을 마시면서 넘기고요. 오후에는 입에 직접 떨어뜨린 다음에 젤슈츠를 마시면서 넘기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소주잔에다가 물을 좀 따르고 거기에 35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마시더라고요. 따로 먹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릇에 이 오메가3가 묻게 되면 약간 비린 맛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 소주잔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그리고 오메가3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선 기름이잖아요. 산패를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온도, 공기, 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과 온도에 주의해야 되니까 꼭 냉장 보관하시고 차에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겨울이라고 해도 실내에 두지 마세요. 보일러를 틀어놓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냉장 보관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용기를 보면은 저렇게 뚜껑을 열은 다음에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전에 코엔자임 Q10 찍을 때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가운데 있는 구멍이 바로 저 가운데 부분, 저 표시된 부분이 오메가3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 위쪽에 있는 부분, 저 부분이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밀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메가3가.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잔에다가 따를 때는 그 공기가 들어가는 윗부분을 그 부분을 위쪽으로 가게끔 해서 비스듬히 해야 방울이 잘 떨어져요. 저도 처음에는 이 방울이 안 떨어지길래 병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저게 병으로 됐는데 꼭 짰다니까요. 막 눌렀어요. 눌렀더니 진짜 잘 나오길래 이게 눌러지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 그냥 잘 떨어지는 거였더라고요. 어쨌든 저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잘 떨어집니다. 이 오메가3가. 잘 안 나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왜 오메가3를 먹어야 할까요? 오메가3의 기능은 정말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 몇 개 안 되죠.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이 바로 중성지방 감소시키는 거. 실제 병원에서도 처방으로 많이 쓰죠. 두 번째로는 세포막 활동입니다. 원래는 세포막 활동까지 영상을 찍었었어요.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중성지방 감소까지 하고 확장편으로 세포막 활동과 세 번째 기능, 염증 감소, 이거는 확장편으로 뒤로 빼려고 합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중성지방 감소만 오늘은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메가3가 어떻게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모양이고요. 소화기관인데요.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에너지로 쓰고, 또는 음식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내 몸에 저장되어 있던 중성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죠. 중성지방은 배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 배는 아닙니다. 이 배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음식으로 먹었던 것들을 에너지로 쓰고, 이렇게 쓴 에너지원들은 이제 쓰고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남은 것들을 우리 몸은 무조건 저장을 시킵니다. 배출을 하지 않고요.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하는 역할을 한 애가 바로 이 간이에요. 이 간이 여기에 쓰고 남았던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쓰고 남은 에너지원들이에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 에너지원들을 간에 있는 어떤 효소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효소가 이 떨어져 있던 에너지원을 어떤 형태로 만듭니다. 이 동그라미가 이리 들어가고 짝대기 세 개가 이리 쫙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 효소가 어떤 지금 이렇게 틀처럼 되어 있는 이 형태로 만드는데,
이 형태 모양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중성지방이에요. 이 중성지방을 다시 뱃살에 넣는 거죠. 간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원을 다시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서 복부지방에 보관을 하는 거죠. 뭐 간에도 저장하고 여기저기 저장하지만 주로 이 뱃살이죠. 이렇게 우리 몸은 움직여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오메가3가 어떻게 하냐? 이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이 효소 있죠. 이 효소 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메가3가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에너지원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중성지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작용으로 오메가3가 중성지방 생성을 막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이런 역할을 너무 탁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성지방 감소에 아주 많은 효능이 있어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꼭 오메가3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중성지방이 감소되면 혈관 건강이 생기니까 우리들이 오메가3 하면 혈관 건강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오메가3의 어떤 메인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포막 활동 이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염증 감소. 사실 제 입장에서 중성지방 감소는 두드러진 걸로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효과면으로서 이게 보여서 이 중성지방 감소를 자꾸 광고하고 이러는 거지 정말 중요한 것은 세포막 활동과 염증 감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영상이 길어서 확장편으로 다룰 텐데 세포막 활동은 어차피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1순위고요. 0순위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 그래야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들을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몸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먹을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내 몸을 이렇게 만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나? 내가 담배를 피나? 술을 많이 먹나? 내 몸을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만든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의 내 몸 상태는 나의 살아온 과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를 만든 나의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주는 것들을 바로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영양제, 보약,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같이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더 강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그럼 내 몸을 나쁘게 하는 것들을 차단시키고 몸을 회복해 주는 것들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더 더해지면 완벽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회복하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 본인 자신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일시적으로 잠깐 했다가 말아버리면 우리 몸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찌는 것도 그 원인이죠. 무언가 결정을 했으면 차단을 하고 계속 공급해주는 이 습관을 상당 기간 동안은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들을 같이 세 가지를 겸해서 같이 했을 경우에 건강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나옵니다. 꼭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기 몸에 나쁘게 하는 것들 차단은 본인 자신이 잘 알 것이고
노력은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뭘 공급해 줘야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우선순위로 내 몸에 공급해야 될 게 뭘까를 한번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우리 몸이 생성하는데 부족한 것. 둘째, 아예 생성을 못하는 것. 어느 걸 먹어야 할까요?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할까요? 초등학생도 알겠죠. 당연히 우리 몸이 생성을 못하는 것을 먼저 먹어야죠. 생성을 하지만 부족한 것들은 그래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만듭니다. 나이가 40대 접어갈수록 생산되는 양이 적어서 그러지 우리 몸이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생성 못하는 것들 중에서 또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내가 섭취가 가능한 것과 내가 식사 때 섭취가 가능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섭취가 불가능한 게 있고 내 몸이 생성을 못하지만 내가 음식으로 섭취 가능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비타민이 부족해. 근데 나는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 섭취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 몸이 생성을 못하는데 섭취가 불가능한 거.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인간이 몸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생선도 오메가3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룰 거예요. 생선에 있는 기름이 오메가3가 있는 거는 생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넘어가고요. 오메가3를 섭취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사람에 따라 섭취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나뉘겠는데 이틀에 한 번씩 생선을 먹으면 섭취 가능한 거예요. 오메가3가 그 정도는 드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먹는 분들은 오메가3를 먹어야 됩니다. 혈관 질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 몸이 생성을 못하고 이틀에 한 번씩 생성 먹지를 못하는 분들 결국은 섭취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오메가3처럼 우리 몸이 생성을 못하면서 섭취도 매우 불가능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생물들이 만들지 못해요. 생성도 못하고 섭취도 매우 적은 양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 챙겨 먹어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죠. 미네랄도. 또한 앞부분의 차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성향이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걸 뭘 먹을까만 너무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보충을 해드린다면 당뇨 환자인데 흰밥, 설탕, 밀가루 이런 걸 줄이질 못하세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왔는데 뭘 먹어서 내가 기존에 있는 걸 끊지 못하고 꼭 뭘 먹어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 밀가루를 먹고 있어요. 가장 자기 몸에 해로운 건데 그게. 그걸 먼저 끊고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대로 생활 습관 하면서 해요. 폐질환이 있는 사람이 담배를 안 끊어요. 그러면서 뭘 먹어서 폐암 방지만 하려고 그래. 뭔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한테 솔직히 말하면 게으른 거잖아. 이거 싫은 거잖아요. 끊는 게. 그래서 시간만 벌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이거 명심해 주세요. 건강에서는 차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오메가3는 첫 번째, 우리 몸이 만들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3는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도 없어요. 이 두 가지 명심해 주시고 세 번째, 일정량 이상을 먹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도 기회가 있으면 영상을 올릴 텐데
실제 모든 임상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심혈관계 질환, 기억력 개선, 염증 개선 이런 모든 효과가 나오려면 500ml 이상 먹어야 돼요. 오메가3가. PM의 흡수율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될지, 적은 양을 먹으면 모든 임상실험 데이터가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다른 영양소는 조금만 먹어도 좀 쌓이거나 또는 효과가 좀 나오거나 이러지만 오메가3는 이런 효과 면에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많이 먹어야 돼요. 이 부분은 모든 임상실험 데이터에 있다는 거. 그냥 유튜브 어디 들어가가지고 아무거나 오메가3 검색해서 영상 몇 개만 골라서 보세요.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효과가 나오는지. 최소 500g이에요. 최소입니다. 보통 그래서 권장하는 게 1000mg, 2000mg 이 사이를 권장합니다. 최소 500g이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먹었는데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오메가3의 주 두 가지 성분이 EPA와 DHA죠. 이게 전환이 서로 되는 나는 말이 나와서 EPA만 먹어도 된다, DH만 먹어도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성만 먹어도 이 식물성이 인체 내부에서는 동물성으로 바뀐다. 필요할 경우에는. 다 맞는 말은 맞습니다. 이 EPA하고 DHA 이 변환이 서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식물성만 먹어도 이게 몸 안에서 동물성으로 바뀌고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저렇게 변환이 되는 과정들이 너무 적어요. 1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5%도 안 돼요. 몸 안에서 변환되는 거나 저희 이 EPA, DH 상호 전환되는 양이 동물성을 꼭 먹어야 돼요. 전환되는 건 맞지만 그 전환되는 수치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으로 꼭 드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오메가3는 산패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라는 거고 겨울에도 실내에 두지 마세요.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한 방 안 온도가 대부분 25도 뭐 이 정도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 상온에 두지 마시고 냉장 보관하세요. 오메가3는 열뿐만 아니라 빛. 그래서 오메가3 그 통들은 병으로 돼 있는 통들은 다 까매요. 이렇게 썬팅돼 있는 것처럼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온도와 빛, 열, 이 모든 것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게 돼서 산패된 오메가3는 독약이죠. 먹으면 안 돼요. 집안에 오래된 오메가3 있으면 딱딱 달라붙어 있고 말랑말랑거리고 칼로 잘라봤더니 그냥 생선 비린내가 너무 심하고 이런 거 그냥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몸에 독이 되니까요. 오메가3의 산패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매우 주의하셔서 오메가3는 그때그때 사 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좀 10개월치, 1년치 막 이렇게 혹시 사셨다면 꼭 냉장 보관. 여름 지나온 것들은 그냥 과감히 버리시고.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메가3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짚어드렸어요. 주의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메가3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왜 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겠지만, 왜 꼭 PM의 오메가3를 먹어야 되냐? 그걸 알아볼게요. 우리 몸이 지용성 영양소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들어오면요. 이 장에서, 지용성이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이 장에서 이 융털이라는 곳에서 이제 흡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장은 수용성만 흡수를 해요. 근데 오메가3가 지용성이잖아요. 오메가3가 이렇게 올 때 이 쓸개즙에서
이 나오는 쓸개즙이 오메가3를 우리 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용성 상태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지용성을, 오메가3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기도. 이 쓸개즙이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이게 장에서 수용성으로 인식을 해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장을 속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PM 걸 먹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특히 40대 이후로는 이 소화액이 쓸개즙이 잘 분비가 안 됩니다. 분비되는 양도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먹었던 지용성 영양소들이 제대로 수용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용성 영양소가. 이런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PM에서 고민을 했죠. 나이가 먹을수록 소화 효소들이 잘 안 나온다. 우리가 아예 소화 효소를 필요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흡수되게 지용성을 수용화하자. 그 기술이 마이크로솔브잖아요.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기술 덕택에 연세 드신 분들이 드셔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PM의 정신이 오메가3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엔자임 큐텐이나 듀오나 어차피 마찬가지 기술로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지용성을 수용하잖아요. 이 지용성을 수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효과를 보게 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이런 고민이 있냐? 파워 칵테일 먹을 때도 이게 56가지 과일, 야채, 허브, 곡물 다 들었어요. 불용성과 이 식이섬유도 종류들도 많고. 그러면 이걸 먹었을 때 어른들이 불편해 소화를 못 시켜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소화 효소를 넣은 거예요. PM에서. 이제 이해되세요? PM에서 왜 파워 칵테일에 그걸 넣냐? 나이 많으신 분들 소화 효소 안 나오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넣었어요. 프로쉐이프 경우도요. 프로쉐이프를 먹었을 경우에 거기에 파인애플과 바나나 이런 것들 넣었거든요. 그 넣은 이유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천연 소화 효소가 들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걔는 넣은 거예요. 프로쉐이프 전 제품에 파인애플이 들어있어요. 그게 맛을 내려고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분해하는 소화 효소예요. 천연 소화 효소.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40대 이후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효소들이 잘 안 나오는 걸 감안을 해서 PM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효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실제적으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어요. 리스토레이트도 그 중에 하나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위산이 적게 나와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미네랄은 위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흡수가 잘 돼요. 위산을 거쳐야만 돼.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약간 산성화를 만든 거죠. 산성이 높게. 그래야만 미네랄 흡수가 잘 되니까. 몸 안에 들어가서는 알카리성으로 역할을 하더라도 몸 밖에서는 위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위산이 안 나와. 자, 여러 가지를 예를 드렸는데 오메가3도 바로 그런 플랜의 하나예요. 이거 지용성인데 이 흡수를 잘 못 시킨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없는 기술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PM의 오메가3가 연세 드신 분들이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존 제품 대비 흡수율이 그렇게 뛰어난 거고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거예요. PM을. 참고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 PM의 오메가3는 E도 아니고 TG도 아니고 RTG도 아닙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생선도 오메가3를 만들지 않는다고 제가 살짝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생선이 가지고 있는 오메가3는 바다에 있는 미세 조류를 통해서 흡수된 오메가3예요. 원래 근본적인 생산자는 미세 조류인 거죠. 그거를 먹은 것뿐이에요. 생선이. 이걸 알고 나서 PM은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생선에 있는 오메가3 제품이 기존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세 조류를 통해서 원 생산자한테서 오메가3를 추출해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진행된 제품으로서 이건 이제 식물이잖아요. 미세 조류는 100% 비건으로 오메가3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제품이 나왔고 그거를 특허에 출연하고 있어요. 대단한 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이 말하는 식물성 오메가에서 아마시유나 자시나 이런 데에서 추출한 그런 오메가3 말고요. 미세 조류를 통해서 원 오메가3의 생산지죠. 거기에서 오메가3를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100% 비건 오메가3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런 추세로 이 기존에 있는 제품들 말고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선에 대한 어떤 꺼리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PM은 앞서간 거죠. 그런 면에서. 참 놀랍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그러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을 제가 한 번도 답변을 안 달은 적이 없었는데 이 영상을 안 올리는 이 기간에 너무 바빠서 지금 댓글이 밀려 있는 것만 한 7, 80개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댓글에 대해서 질문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할 거예요. 질문이나 문의사항은 전화를 이용해 주시고 댓글로는 구체적인 상담 내용이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다 다를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해 주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 댓글을 다 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